새벽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 마이클 앤더슨 교수의 발이 멈췄다. 불가능해? 텅 빈 강의실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연간 풀지 못한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칠판. 그의 눈이 커졌다. 어젯밤 자신이 적은 복잡한 수학 문제 아래 빼곡한 풀이. 마이클, 진정해. 복도에서 달려온 동료 교수가 말했다. 앤더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야. 누구도 이렇게 생각 못했어. 그의 손가락이 칠판 한 구석을 가리켰다. 복잡한 수식 아래 귀여운 글씨체.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건물층 복도 끝. 한 소녀가 장문의 얼굴을 바짝 붙였다. 살 이민서. 김서린 유리창 너머 미적분학 강의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차가운 10월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민서의 눈은 뜨거웠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는 수식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언어처럼 느껴졌다. 아, 저기서 실수하셨네. 민서는 중얼거렸다. 손가락으로 자신만의 풀이를 그려갔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갔지만 수학 문제 앞에서는 추위도 잊었다. 저 방법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면 더 간단할 텐데. 년 전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아버지는 어린 민서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민서야, 수학은 우주의 언어란다. 별들도 숫자로 이야기하고 꽃잎도 수학 공식을 따라 피어나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 민서에게 수학을 향한 사랑을 심어준 소중한 선물. 민서야. 멀리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민서는 돌아봤다. 복도 저편에서 박순이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든 채 걸어오고 있었다. 새벽 시부터 대학교 곳곳을 청소하시는 할머니.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찡그린 표정이 보였다. 또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구나. 감기 걸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민서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거친 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특별히 층 강의실들을 다 정리해야 해서.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 할머니가 속삭였다. 어떤 강의실 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가 풀려 있더라고.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어. 민서의 가슴이 쿵 떨어졌다. 어젯밤 할머니 청소를 도와드리다 우연히 본 그 문제. 너무 흥미로워서 참지 못하고 풀어놨던 건데. 들키면 안 돼.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민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할머니는 손녀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모르셨다. 우리 집에 가자.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무거운 청소 도구들과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시느라 허리도 아프셨을 것이다. 둘이 사는 작은 원룸은 하버드에서 걸어서 분거리. 집세가 저렴한 대신 시설은 낡았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따뜻했다. 민서야,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뭐 배우고 있어?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시며 할머니가 물었다. 계란 프라이 하나와 식빵 2조각, 그리고 우유 1컵. 넉넉하지 않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식탁. 지금은 기본적인 대수학이요. 민서가 말을 멈췄다. 학교 수학이 너무 쉬워서 지루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께서 더 걱정하실 테니까. 우리 민서가 수학을 참 좋아하는구나. 아버지를 닮았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꺼냈다. 가죽 표지가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필기는 여전히 선명했다. 복잡한 수식들과 함께 적힌 아버지의 메모. 수학은 논리의 시요, 미의 극치다. 민서에게 언젠가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수학자가 되길. 학교로 향하는 길에 민서는 다짐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하버드 강의실 안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거라고. 창문 밖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노트와 함께 자신이 직접 만든 수학 문제집이 들어있었다. 밤마다 할머니가 주무실 때 몰래 풀어온 어려운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늘 오후에도 어김없이 하버드층 복도로 향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비록 창문 너머이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수학은 민서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모르시지만 어젯밤 그 칠판에 적힌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씨는 민서의 진심이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 그날 오후 하버드 수학과는 발칵 뒤집혔다. 앤더슨 교수가 발견한 그 해답 때문이었다. 복되는 교수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바빴다.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난도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된 건 하버드 수학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말 완벽한 풀이야. 한 점의 오류도 없어. 한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 시각 민서는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하버드로 향하고 있었다.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수학 지식을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버드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딘가 들떠 있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이지? 민서는 궁금해하며 평소 자리인 복도 끝 의자로 향했다. 의자에 앉으려던 민서의 시선이 복도 벽면에 큰 칠판에 머물렀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앤더슨 교수가 직접 적어둔 문제였다. 어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수식들이 빼곡했다. 이건 뭐지?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복잡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스스로 맞춰지는 것 같았다. 민서는 무의식 중에 의자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수학 문제 앞에서는 늘 그랬다. 이건 복소함수 이론을 써야 하는 문제네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고급 수학 이론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모든 게 연결되어 보였다. 고요한 복도, 텅 빈 강의실. 민서는 칠판 앞에 섰다. 분필을 쥔 손이 적분을 풀어나갔다. 함수 변환, 마침내 답이 나왔다. 완벽한 풀이. 칠판 한 구석 작은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가 빛났다. 돌아서는 순간 발소리. 민서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다. 쿵쾅거리는 가슴. 들키면 안 돼.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학생이었다. 분 후 앤더슨 교수가 나타났다. 칠판 확인. 그는 멈춰 섰다. 또 풀려 있어. 완벽한 풀이. 할머니 사랑해요.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누가 이런 문제를? 복도 끝 창밖을 보는 민서. 그냥 구경하는 아이일까? 민서는 앤더슨 교수의 시선을 느꼈다. 등 뒤가 따갑다. 의심하는 걸까? 손끝이 떨린다. 들키면 안 돼.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앤더슨 교수는
칠판과 민서를 번갈아 봤다. 연결고리가 있을까? 어린아이가 이런 문제를?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매일 복도에 앉아 있는 모습도 신경 쓰였다. 저녁, 할머니와 집으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서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오늘 어떠셨어요? 응, 오늘은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 또 어려운 수학 문제가 풀려 있더라고. 민서의 가슴이 철렁. 교수님들이 완전히 뒤집혔어. 누가 푸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민서도 수학 천재가 되면 좋겠다. 아버지를 닮아서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야.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는 모르신다. 손녀가 그 신기한 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안고 속삭였다.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고 싶어요.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다. 내일은 어떤 문제가 기다릴까? 민서는 설렘과 함께 잠들었다. 하버드 수학과에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앤더슨 교수는 칠판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건 우연일 수 없어. 그는 하루 종일 복도를 관찰하기로 했다. 신비한 수학 천재를 밝혀내야 한다. 민서는 학교 수업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수학 시간은 지루했다. 차 방정식, 근의 공식. 민서는 창밖을 보며 복소함수 이론을 정리했다. 오후 시, 민서는 하버드로 향했다. 아버지의 노트와 문제집이 가방에 있었다. 하버드 건물이 보이자 마음이 설렜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날까? 층 복도, 민서는 평소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다. 앤더슨 교수는 모퉁이에 숨어 민서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 봤던 소녀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왜 창문 밖에서만 수업을 들을까?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민서는 칠판을 봤다. 새로운 문제가 적혀 있었다. 어제보다 훨씬 복잡한 수식. 이건 위상 수학 문제네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아버지의 연구 분야였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하지만 문제가 너무 흥미로웠다. 자석에 끌리는 듯 칠판 앞으로 향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민서는 분필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수학 앞에서는 늘 그랬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민서야 위상수학은 도형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란다. 모양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성질을 찾는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서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다. 숨어서 지켜보던 앤더슨 교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린 소녀가 대학원 수준의 위상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이럴 수가. 교수의 입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봤던 어떤 천재보다 놀라운 실력이었다. 분후 민서는 마지막 계산을 마쳤다. 복잡한 증명 과정이 칠판 가득 적혀 있었다. 맞는 것 같은데. 민서는 한 번 더 검토했다.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민서는 또 칠판 구석에 적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지금도 힘들게 일하고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샘솟았다. 앤더슨 교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재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동기는 더욱 놀라웠다. 그는 결심했다. 그녀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앤더슨 교수가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분필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정말 놀랍군요. 그가 말했다. 이 문제를 푼 학생이 당신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꽉 쥐었다. 저는 앤더슨 교수입니다. 그가 계속했다. 하버드 수학과의 교수이죠.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더슨 교수가 말했다. 이 재능을 썩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항상 이런 기회를 꿈꿔왔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를 떠날 수 없었다. 저는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할머니를 돌봐야 해요. 앤더슨 교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과 할머니가 함께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서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쳐다봤다. 정말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정말 저와 할머니를 도와주실 건가요? 앤더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민서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앤더슨 교수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민서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 하지만 민서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우리 민서가 정말 천재인가 보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 민서가 자랑스럽다. 민서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최고의 손녀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하버드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민서와 할머니는 앤더슨 교수를 만났다. 앤더슨 교수는 그들에게 하버드에서의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민서와 할머니는 앤더슨 교수에게 감사했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하버드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서의 하버드 생활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어려운 공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했다. 할머니는 민서의 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셨다. 할머니는 민서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민서는 할머니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민서는 하버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녀는 수학과의 스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앤더슨 교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민서는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고 할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앤더슨 교수는 미소 지었다. 분필 놓는 소리. 민서가 뒤돌자 앤더슨 교수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켰다. 안녕하세요? 교수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민서는 얼어붙었다. 교수가 칠판을 가리켰다. 혹시 이 문제 푼 사람이 당신인가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괜히 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몇 살이죠? 15살이에요. 교수의 눈이 커졌다. C 위상 수학을 이해하다니 어디서 배웠나요? 민서는 망설였다. 아버지가 수학 교수셨어요. 어릴 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가르쳐 주시나요?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수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야, 어디 있어? 할머니였다. 민서는 황급히 인사했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찾으세요. 가 봐야겠어요. 잠깐? 내일도 여기 올 건가요? 아마도요. 민서는 뛰어가 할머니를 만났다. 민서야, 뭔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할머니의 손이 민서의 볼에 닿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계단 올라와서 그래요. 민서는 애써 웃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앤더슨 교수는 할머니와 함께 사라지는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매일 복도에 앉아 있는 아이, 창문 너머로 수업을 듣는 모습.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저 아이는 정식 학생이 아니구나. 집으로 가는 길, 민서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교수님이 따라오는 건 아닐까? 민서야, 왜 자꾸 뒤를 봐?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렘이 있었다. 처음으로 인정받은 기분. 오늘 하루는 전환점이 될 것 같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앤더슨 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 소녀의 실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칠판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정말 믿기 어려워. 년 전 백혈병으로 딸 사라를 잃었다. 새였다. 민서를 보는 순간 딸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다음 날 아침 교수는 계획을 세웠다. 민서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싶었다. 저 아이의 재능을 묻어둘 순 없어. 교수는 복도 칠판에 메시지를 적었다. 수학 문제가 아닌 민서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수학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오후 시에 호실로 와주세요, 앤더슨. 그날 오후 민서는 칠판의 메시지를 보고 숨을 멈췄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말 가도 될까? 호실. 문패에는 마이클 앤더슨 교수라고 적혀 있었다. 똑똑. 들어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책으로 가득한 연구실이 나타났다. 벽면에는 수학 공식, 책상 위에는 논문들이 쌓여 있었다. 와주어서 고마워요. 앉으세요. 앤더슨 교수가 의자를 권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곳 수학과 교수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민서예요. 민서 씨? 어제 당신이 푼 문제를 다시 봤는데요. 정말 완벽했어요.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건가요? 민서는 부끄러워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아버지가 수학 교수셨다고 했죠. 혹시 어느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요. 이정우 교수였어요. 앤더슨 교수의 눈이 빛났다. 이정우 교수님의 딸이었군요.
저도 교수님 논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뭉클했다. 그런데 민서 씨,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왜 강의실 밖에서 수업을 들으시는지? 민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저희는 가난해서 정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문 밖에서라도 앤더슨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민서 씨,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면 어떨까요? 비공식적으로요. 네, 정말요? 민서의 눈이 커졌다. 물론 비밀로 해야겠지만요. 당신 같은 재능을 그냥 묻어둘 순 없어요. 매일 오후 시에서 시까지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민서의 마음이 흔들렸다. 제대로 된 수학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샘솟았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앤더슨 교수가 칠판에 문제를 적었다.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다. 이건 시르석학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민서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으로 나갔다. 분 후 민서는 완벽한 답을 제시했다. 앤더슨 교수는 감탄했다. 정말 놀라워요. 이 문제는 대학교 학년 수준인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민서의 수학적 직관력은 타고난 것이었다. 그날부터 민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학교가 끝나면 하버드로 가서 앤더슨 교수와 함께 수학 공부를 했다.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해석학. 민서에게는 모든 게 흥미로웠다. 민서야, 요즘 늦게 오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서관에서 숙제하고 와요, 할머니.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공부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앤더슨 교수는 민서를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다. 오랫동안 잊었던 교육의 기쁨을 다시 느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앤더슨 교수는 민서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정우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특히 그의 위상 공간에서의 연속 함수에 대한 논문은 지금도 제 연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교수를 바라봤다. 정말요? 아버지 논문이 교수님 연구에 도움이 된다니. 물론이죠. 이정우 교수님은 수학계의 거장이셨습니다. 당신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수학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버지의 업적을 인정받는 딸로서의 자부심과 자신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다. 하지만 민서의 비밀스러운 생활은 곧 위기를 맞게 된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서의 가방에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에서 온 편지를 발견한 것이다. 편지에는 앤더슨 교수가 민서에게 보낸 수학 문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서야, 이게 대체 무슨 편지야? 너 하버드 대학교에는 왜 가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민서는 당황하며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앤더슨 교수와의 만남, 수학 공부,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가난한 형편에 손녀가 몰래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민서의 재능을 알아봐준 앤더슨 교수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민서야?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가난해.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어. 앤더슨 교수님께 감사드리지만 이제 그만둬야 한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서는 할머니의 말에 절망했다. 꿈을 향해 나아가던 발걸음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을 알기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다. 앤더슨 교수는 민서가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자 걱정스러워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는 민서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결국 앤더슨 교수는 민서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서가 매일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 걸었다. 낡은 아파트 단지, 좁은 골목길. 앤더슨 교수는 낯선 풍경 속에서 민서의 집을 찾기 위해 애썼다. 마침내 앤더슨 교수는 민서의 집 앞에 도착했다. 초라한 문, 낡은 간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앤더슨 교수를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앤더슨 교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혔다. 민서가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앤더슨 교수에게 민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가난한 형편, 대학 등록금, 그리고 민서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까지. 앤더슨 교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했다. 그는 민서의 재능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할머니에게 제안했다. 제가 민서의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서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앤더슨 교수의 제안에 놀랐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민서의 재능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할머니는 앤더슨 교수의 진심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앤더슨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민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민서는 다시 앤더슨 교수와 함께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 앤더슨 교수의 지원 덕분에 민서는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민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그녀는 각종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민서는 앤더슨 교수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녀는 앤더슨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훌륭한 수학자가 되어 세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민서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앤더슨 교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민서는 앤더슨 교수와 함께 수학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녀는 앤더슨 교수처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민서는 앤더슨 교수에게 편지를 썼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처럼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민서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았다. 그는 민서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어 훌륭한 수학자가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민서에게 답장을 썼다. 민서야,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이미 훌륭한 수학자이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도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렴.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것이다. 민서와 앤더슨 교수는 스승과 제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앤더슨 교수는 낡은 넥타이를 매만졌다. 딸 사라가 선물했던 넥타이였다. 민서를 만날 때면 늘 이 넥타이를 맸다. 어머니 장례식장. 남편은 낯선 여자와 함께였다. 민서의 손끝이 떨렸다. 이런 학생을 가르치는 건 교수로서 최고의 행복이에요. 앤더슨 교수의 말에 민서는 감동했다.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주후, 민서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대학원 수준의 문제도 막힘없이 풀어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소. 앤더슨 교수가 말했다. 무슨 뜻이세요? 민서가 되물었다. 전국 청소년 수학 경시 대회가 다음 달에 있소.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소? 민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경시 대회라니. 저 같은 아이가 그런 대회에 나가도 될까요? 당연하오.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소. 교수의 격려에 민서는 용기를 얻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펼쳐보며 속삭였다. 아빠, 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앤더슨 교수님 덕분에 제대로 된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창밖 별들이 반짝였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서는 결심했다. 경시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할머니께 자랑할 수 있는 손녀가 되겠다고. 은밀한 가르침이 시작된 지 한 달, 민서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더 이상 창문 밖의 관찰자가 아니라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꿈. 경시대회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앤더슨 교수가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서야, 내 친한 동료 교수의 딸 중에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어. 너와 함께 공부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 민서는 망설였다. 지금까지 혼자 공부하는 게 편했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건 어색하기만 했다. 그 아이도 경시 대회에 나갈 예정이야.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거야. 다음 날 오후 시 호실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들어왔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새 소녀였다. 깔끔한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앤더슨 교수님. 소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서는 그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 위축감을 느꼈다. 에밀리, 늦었구나. 여기가 내가 말했던 민서야. 안녕, 나는 에밀리 하트야. 아빠는 물리학과 데이비드 하트 교수고. 에밀리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운동화, 색 바랜 티셔츠, 해진 가방까지. 민서와 자신의 차이를 한눈에 파악했다. 안녕 민서야.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위축감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앤더슨 교수님이 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어. 수학을 잘한다며? 그냥 조금.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에밀리는 속으로 웃었다. 앤더슨 교수가 두 아이에게 같은 문제를 내주었다. 복잡한 함수 문제였다. 둘 다 한번 풀어보렴. 에밀리는 자신있게 칠판 앞으로 나갔다. 사립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온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데. 에밀리가 분 동안 고민하는 사이 민서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에 답을 적고 있었다. 분 만에 완벽한 해답을 완성했다. 다 풀었어요, 교수님.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벌써? 진짜로? 에밀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민서가 칠판에 자신의 풀이를 적자 앤더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다. 완벽해, 민서야. 그런데 이 방법은 어디서 배웠니? 아버지 노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변분법을 응용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더라고요.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다. 변분법은 대학교 고학년 수준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다. 그럼 나도 한번 더 풀어볼게. 에밀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민서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항상 등을 했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건 처음이었다. 에밀리, 괜찮아.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거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위로했지만 에밀리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다. 수업이 끝나고 둘이 복도를 걸을 때 에밀리가 물었다. 민서야, 너 학교 다녀? 공립고등학교. 아, 그래. 나는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 사립이고. 에밀리의 말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다. 세인트 메리는 하버드 진학률이 가넘는 명문 사립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럼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에밀리의 질문에 민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할머니랑 둘이 살아. 할머니는 청소 일을 하셔. 청소? 에밀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하버드에서 청소하는 할머니의 손녀라니. 갑자기 민서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그럼 과외나 학원은 안 다녀? 혼자 공부해. 혼자? 진짜로? 에밀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은 일주일에 3번 개인 과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학을 그렇게 잘해? 신기하네. 에밀리의 말투에는 미묘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가슴이 아팠다. 에밀리의 시선에서 동정과 우월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나는 개인 교사도 있고 최고급 교재로 공부해. 그래서 항상 전교등이야.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너는 정말 특이하다. 가난한 집 아이가 수학을 이렇게 잘하다니. 그 순간 민서의 마음이 얼어붙었다. 가난한 집 아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기 때문이다. 나도 열심히 공부했어.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에밀리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다. 복도를 걸으며 에밀리는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유럽 여행, 비싼 수학 캠프, 하버드 교수들과의 만남. 민서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너도 우리 수학 캠프에 가봐. 정말 좋아. 물론 비싸긴 하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캠프에 갈 돈이 어디 있겠는가.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민서는 계속 에밀리 생각을 했다. 같은 나이, 같은 수학 실력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을까? 민서야,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나도 에밀리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펼쳐보며 다짐했다. 아빠, 저는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실력으로 보여줄 거예요. 창밖 별들이 반짝였다. 에밀리와의 만남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 큰 동기가 되었다. 다음 날 앤더슨 교수에게 민서가 말했다. 교수님, 저 경시 대회에서 등하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래, 민서야? 제가 어떤 집 아이든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앤더슨 교수는 민서의 눈에서 새로운 불꽃을 봤다. 어제의 만남이 민서에게 큰 자극이 된 것 같았다. 에밀리와의 만남은 민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고 싶다는 의지를 심어 주었다. 진정한 우정은 아직 멀었지만 민서는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경시대회 코앞, 민서는 부엌에서 비틀거리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괜찮아. 민서야. 잠깐 어지러워서. 할머니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떨리는 손은 앙상했다. 오늘은 쉬세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안 돼. 너 학교 가야지.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고된 청소일은 할머니에게 벅찼다. 수시는 무릎과 허리를 참으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수업 시간 내내 민서는 할머니 생각에 잠겼다. 수학 문제도 선생님 설명도 귓가를 스쳤다. 할머니 혼자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종례 후 민서는 집으로 내달렸다. 오후 앤더슨 교수가 걱정스레 말을 건넸다. 민서야, 오늘 할머니를 못 봤어. 평소 이 시간에 복도 청소를 하시는데.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몸이 안 좋으신데. 교수님, 저 먼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가봐야지. 가족이 우선이다. 집에 도착한 민서는 숨을 멈췄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계셨다. 민서 왔어?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겠네. 할머니 목소리는 희미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은 민서의 숨통을 조였다. 관절염이 심하게 악화되셨습니다. 만성 피로도 간과할 수 없고요.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다른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가 일을 못하면 생활비가 없을 텐데. 어떡하지? 민서 역시 불안했다. 할머니 수입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집세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할머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민서는 밤새 고민했다. 경시 대회까지 단주,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할머니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수학 공부까지 모든 것이 민서의 어깨를 짓눌렀다. 다음 날 민서는 결심한 듯 앤더슨 교수에게 찾아갔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수업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민서는 할머니 상황과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삼켰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시대회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서야,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네.
내 연구실에서 조교 일을 해주지 않겠나. 시간당 달러.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되네. 공부도 계속할 수 있고. 민서의 눈이 크게 떠졌다. 조교 일이라니. 하지만 교수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상관없네. 자네에게 필요한 일은 자료 정리나 계산 확인 같은 간단한 업무 일세.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민서는 감격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지.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셈이야. 그날부터 민서는 매일 오후 시부터 시까지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했다.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복잡한 계산을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교수의 연구를 도우면서 더 깊이 있는 수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민서야, 이 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나? 네, 교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조교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었다. 할머니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네가 돈을 벌어 오다니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하는 일이라서 좋아요. 할머니는 손녀가 대견했다. 일주일 후 에밀리가 연구실에 찾아왔다. 민서가 조교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눈을 감추지 못했다. 민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교일 아르바이트.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부족함 없이 지내는데 민서는 직접 돈을 벌어야 하다니. 힘들지 않아?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으로 민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괜찮아. 오히려 재미있어. 교수님 연구도 도울 수 있고. 민서의 당당한 모습에 에밀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부러움인지 존경심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럼 경시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조교일 끝나고 저녁에 틈틈이 해. 민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렸다. 위기는 민서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 이제 그 누구도 민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할머니, 꼭 경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게요. 우리 민서가 최고지.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민서는 다시 한번 굳게 마음먹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위기의 순간은 지나갔고 민서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때였다. 경시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서는 조교 일과 대회 준비를 병행하느라 쉴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다. 민서야, 마지막으로 실력 점검을 해보자. 앤더슨 교수가 민서에게 모의고사 문제지를 건넸다. 실제 경시 대회와 똑같은 조건으로 치러지는 모의고사였다. 시간은 3시간. 실전처럼 풀어보렴. 3시간 후 민서는 모든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냈다. 교수는 채점을 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믿을 수 없어. 만점이야. 민서야. 정말이에요? 그래. 게다가 시간도 분이나 남았어. 이 정도 실력이면 전국 대회에서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 우승이 가능할까? 그때 앤더슨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서야, 사실 자네에게 특별한 소식이 하나 있네. 무슨 소식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네.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지.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을 정식으로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나중에 정규 입학을 할 때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네. 정말요? 저 같은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오히려 자네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민서는 긴장한 듯 숨을 죽였다. 전국 청소년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위 등 안에 들어야 하네. 그래야만 자격이 주어지네. 민서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등 안에 들어야 한다니. 부담감이 컸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장학금도 지급될 걸세. 장학금 말씀이신가요? 그래,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더군. 장례식장, 남편은 낯선 여자와 함께였다. 꿈결 같던 하버드, 장학금, 할머니의 해방. 교수님, 정말 가능한가요?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앤더슨 교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다. 실력이면 충분해. 경시대회 등 안에 들어야 한다. 다음 날 에밀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나 하버드 영재 프로그램 지원해. 에밀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나도 지원했는데 경쟁,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너도 경시대회 나가지. 에밀리의 짧은 대답. 음. 미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을 덮쳤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하버드 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이니? 그럼 할머니 청소일 안 해도 되는 거니?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했다. 민서야, 할머니는 네가 뭘 하든 자랑스러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 할머니. 저는 정말 수학이 좋거든요. 그래, 우리 민서가 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해. 경시대회를 사흘 앞두고 앤더슨 교수가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민서야,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을 믿어. 네, 교수님.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기억해.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는 거야. 교수의 말에 민서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며칠 전부터 에밀리의 태도가 달라졌다.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해. 나는 개인 과외 학원까지 다니는데 너는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다니. 에밀리도 잘하잖아. 아니야, 너랑은 달라. 너는 진짜 재능이 있어. 에밀리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다. 민서야, 경시대회에서는 서로 경쟁자지만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민서는 감동했다. 물론이야. 나도 에밀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두 아이 사이에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경시대회 전날 밤,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펼쳤다. 아빠, 내일이에요.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수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네 마음이 순수하면 답은 보일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아빠, 할머니, 앤더슨 교수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의지가 솟아올랐다. 새벽시, 민서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다. 계산기, 연필, 지우개. 할머니는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 주셨다. 민서야, 든든하게 먹고 가렴.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응, 우리 민서 화이팅. 할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민서는 집을 나섰다.
희망의 빛이 민서를 비추고 있었다.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 도착한 민서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앤더슨 교수가 어깨를 도닥였다. 긴장하지 마. 민서야. 넌 충분히 준비했어. 네, 교수님.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접수대로 향하며 민서는 다른 참가자들을 관찰했다. 대부분 명문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비싼 계산기와 브랜드 가방을 든 아이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꼭 껴 안았다. 위축감이 밀려왔다. 민서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에밀리였다. 에밀리 왔구나? 응, 긴장돼 죽겠어. 너는 어때? 나도 떨려. 두 아이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접수를 할 때 직원은 민서의 학교명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공립고등학교에서 오셨네요. 여기는 대부분 사립학교 학생들인데. 주변 학생들이 민서를 쳐다봤다. 시선이 따가웠다. 저희 어느 학교야? 공립이라니 신기하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기실에서 한 사립학교 학생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너 정말 공립학교야? 개인 과외는 받아? 혼자? 와, 용감하다. 그런데 여기 문제들 정말 어려워. 괜찮겠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화장실에서 민서는 거울을 바라봤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손끝이 떨렸다. 자신감이 사라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민서를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야, 괜찮아. 응, 그냥 조금 떨려서. 나도 떨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에밀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난 좋은 환경에서 모든 지원을 받고 자랐잖아. 그런데 너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고마워, 에밀리.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하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서로 축하해 주는 거야. 응, 그래.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3시간 동안 6문제를 풀어야 했다. 민서는 문제지를 받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침착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첫 번째 문제를 읽기 시작했다. 문제들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익숙한 유형들이었다. 아버지와 앤더슨 교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갔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있고 민서는 문제에 몰입했다. 주변의 시선도 편견도 모두 잊었다. 오직 수학만이 존재했다. 이 문제는 복소 함수를 써야 하고 저건 변분법으로.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은 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민서는 5문제를 완료했다. 마지막 문제만 남았다. 주변을 보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위상수학과 해석학을 결합하는 방법이었다. 아버지 노트에서 본 내용이었다. 맞아. 이렇게 접근하면 돼.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차가운 펜이 멈췄다. 시험 종료분 전 민서는 모든 문제를 풀고 검토까지 마쳤다. 자신감이 돌아왔다. 시간 끝. 펜을 놓으세요. 감독관의 말에 학생들은 일제히 펜을 내려놓았다. 긴장이 풀린 듯 여기저기서 안도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서는 에밀리를 찾았다. 에밀리도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었다. 어땠어? 민서가 물었다. 어려웠어. 너는? 나도.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응? 나도. 두 아이는 서로를 격려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 시험장 밖 앤더슨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니, 민서야? 최선을 다했어요, 교수님. 그럼 된 거다. 교수의 격려에 민서는 울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은 어둑해지고 있었다. 긴 하루였지만 후회는 없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도전을 통해 성장했음을 느꼈다. 가슴속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과연 어떤 소식이 기다릴까? 경시대회 결과 발표일. 민서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오후 시 온라인 발표. 민서야, 아침 먹어야지.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민서는 밤새 거의 먹지 못했다. 할머니, 너무 떨려서 못 먹겠어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 힘이 나지. 학교에서도 민서는 수업 내내 시계만 봤다. 친구들도 민서의 불안을 알아챘다. 민서야, 결과 언제 나와? 오늘 오후 시. 와, 떨리겠다. 잘 될 거야. 친구들의 응원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점심시간. 민서는 하버드로 달려갔다. 앤더슨 교수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서야, 왔구나. 긴장되지. 네, 정말 많이요. 괜찮아. 어떤 결과든 넌 이미 충분히 대단해. 교수 연구실, 컴퓨터 앞. 시계는 10분. 분이 연겁처럼 느껴졌다. 민서야, 숨 크게 쉬어봐. 앤더슨 교수가 어깨를 다독였다. 민서는 심호흡했다. 오후 시정각 경시대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전국 청소년 수학 경시대회 결과 발표. 로딩되는 몇 초가 영원 같아졌다. 화면에 순위가 나타났다. 민서는 등부터 확인했다. 등 이민서 공립센트럴 고등학교.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서는 눈을 의심했다. 교수님, 이게 정말 민서야, 등이야, 등. 앤더슨 교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정말, 정말 등인가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 응, 정말이야. 그것도 만점으로. 화면에는 민서의 점수가 표시되어 있었다. 점 만점의 점. 할머니께 빨리 알려드려야겠어요. 민서는 황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등했어요, 전국에서. 등. 뭐라고? 정말이니? 전화하기 넘어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 네, 정말이에요. 만점으로 등. 우리 민서가, 우리 민서가 전국 등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후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에밀리. 너는 몇 등 했어? 나는 등이야.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해. 진짜 축하해. 에밀리의 진심, 어린 축하에 민서는 감동했다. 다음 날 아침, 앤더슨 교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민서야, 당장 학교로 와. 하버드 학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셔. 학장님이요? 네 성과가 너무 놀라워서 특별히 시간을 내셨어. 민서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버드 학장님을 직접 만나다니. 하버드 학장실에 들어선 민서는 긴장했다. 로버트 윌슨 학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았다. 이민서 양이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이번 경시 대회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만점으로 등이라니. 대단합니다. 민서 양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학장님이 입을 열었다.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에 최우선으로 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특별 장학금도 드리고 싶어요. 특별 장학금이요? 네. 생활비 전액과 함께 가족 생계비까지 지원해 드릴게요. 민서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건은 없어요. 다만 하버드에서 마음껏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민서 양 같은 인재를 지원하는 것이 하버드의 자랑이에요. 학장님의 말에 민서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하버드 특별 연구생이 되시는 겁니다. 축하해요. 학장님이 민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창문 밖에서 지켜보던 소녀가 이제 하버드의 정식 학생이 되다니. 감사합니다.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이제 청소일 안 하셔도 돼요. 장학금으로 모든 게 해결돼요. 정말이니? 정말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 우리 민서가, 우리 민서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건 기쁜 눈물이야. 할머니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할머니가 민서를 꼭 안아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서도 눈물이 났다. 다음 날 학교. 모두가 민서를 축하했다. 민서야 대단해. 전국 등이라니. 하버드 들어간다며? 정말 부러워. 친구들의 축하에 민서는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그날 저녁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저 이제 정말 수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를 가슴에 안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할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다. 민서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꿈이 실현되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가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개월 후 가을날. 민서는 하버드 캠퍼스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창문 밖 관찰자가 아닌 정식 학생이었다. 백팩에는 대학 수준의 수학 교재, 목에는 학생증.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다. 안녕 민서. 지나가던 대학생이 친근하게 인사했다. 이제 민서는 하버드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오전시 고급 미적분학 강의실. 민서는 여전히 감격스러웠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그 자리에 이제 당당히 앉아 있다니. 오늘은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민서는 열심히 필기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흥미로웠다. 손끝이 떨렸다. 이민서 양, 이번 중간고사 최고점.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등학생이 대학 수업에서 이런 성과를 내다니.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민서의 눈이 빛났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청소는 사라졌다. 민서야, 할머니가 도서관에서 책 빌려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밝았다. 평생 일에 쫓겼던 할머니에게 여유가 찾아왔다. 무슨 책이세요? 민서가 물었다. 요리책이지. 우리 민서 영양가 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서. 할머니는 몇 달간 푹 쉬며 건강을 되찾았다. 관절염 치료도 받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민서야, 할머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꿈 같아.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 민서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미소가 햇살처럼 따스했다. 에밀리 역시 영재 프로그램에 합류하며 민서와 함께 공부하게 됐다. 둘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됐다. 민서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에밀리가 물었다. 응, 좋아. 민서가 활짝 웃었다. 계급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은 사라졌다.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민서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에밀리가 질문했다.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민서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에밀리는 민서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민서는 에밀리의 체계적인 공부법을 익혔다. 너랑 공부하니까 더 재미있어.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민서도 미소로 화답했다. 앤더슨 교수는 동료들에게 민서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다. 우리 민서가 또 논문에 언급됐어요. 교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말요, 대단하네요. 동료 교수가 감탄했다. 이런 성과를 내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앤더슨 교수의 얼굴에는 아버지 같은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민서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민서야,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보는 게 어때? 앤더슨 교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국가대표요? 민서의 눈이 커졌다. 응, 네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거야. 교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세계 대회라니. 할머니, 저 혹시 세계 대회에 나갈 수도 있어요. 민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세계 대회?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민서가 세계 대회까지 정말 대단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민서가 수줍게 말했다. 그래, 뭐든 해봐. 할머니가 응원할게.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다. 민서는 가끔 창문 밖에서 서성이던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간절했다. 언젠가는 저 안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됐다. 아니, 꿈보다 더 좋은 현실이. 저녁마다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펼쳐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아빠, 오늘도 많은 걸 배웠어요. 복수 함수론 시간에는 정말 신기한 내용을 배웠고요.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들어주는 듯 했다. 아빠가 꿈꾸셨던 수학자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앤더슨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민서는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다. 할머니, 앤더슨 교수, 에밀리,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까지. 모든 이들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서의 꿈이 더욱 커졌다. 이제는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할머니, 연후에 정말 하버드에 정식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네,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신대요. 민서가 활짝 웃었다. 그럼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가 자랑스러웠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지만 할머니, 제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할머니가 가장 소중한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우리 민서 할머니 사랑해요. 둘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하버드 캠퍼스에서는 민서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창문 밖에서 공부하던 소녀가 이제 최고의 학생이 됐다더라. 정말 대단한 이야기야. 민서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날 밤, 민서는 창문을 열고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서의 숨결이 차가웠다. 창문 밖의 소녀는 이제 없었다. 대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수학자가 서 있었다. 민서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별빛 아래에서 수학을 꿈꾸던 소녀가 이제 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의 완성이었다. 오늘 민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기적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언제나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